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죠? 3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박성호, 63세입니다. 평생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 없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38년간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고 아내와 함께 푼돈 모아 집도 사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다 해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노후자금 1억 원을 아내 몰래 날렸을까요? 더 놀라운 건 2년이 지난 지금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63세 평범한 남자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 준 예상치 못한 선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 소중한 걸 얻어가실 거예요. 때로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진행자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성호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한 길만 걸어온 평범한 가장의 소박한 꿈. 저는 박성호, 올해 63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38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아내 순자 60세와는 대학 졸업 후 맞선으로 만나 결혼한 지 38년째입니다. 큰아들 민철이 35는 공무원이고 둘째 딸 지은이 32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고 저희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평범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마트 장 보기,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집 방문하기. 큰 변화 없는 규칙적인 삶이었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8,5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아내와 함께 38년간 모은 적금 1,500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원의 노후자금이 있었습니다. 연금도 매달 180만 원씩 나오고 집은 이미 대출 없이 완전히 내 집이었어요. 여보, 우리 노후는 안전한 것 같죠? 순자가 가끔 물어봤어요. 그럼요. 1억의 연금까지 검소하게 살면 20년은 거뜬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생활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어요. 연금 18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매달 30만 원씩은 남았거든요.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이었죠.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오전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순자와 함께 드라마도 보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리고 가끔씩 드는 불안감. 혹시 우리 돈으로 20년 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특히 작년 여름 지은이가 둘째를 낳으면서 그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아빠, 아이 둘 키우려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나중에 도움 요청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물론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우리 노후 자금까지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딸아, 아빠가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서. 아, 괜찮아요, 아빠. 그냥 혹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미안했어요.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였어요. 노후 자금을 조금 더 불려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게 말이에요. 동네 친구의 달콤한 제안. 운명을 바꾼 날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옆 동네에 사는 이웃 최영수 씨 65세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성우야,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 보이네. 그냥 용돈벌이 좀 하고 있어서 그래. 영수 씨는 퇴직 전에 대기업 격리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숫자에 밝고 신중한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신뢰받는 어른이었죠. 용돈벌이가 뭔데? 주식 투자 말이야. 요즘 다들 하던데 나도 시작해봤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큰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보여준 핸드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달에만 340만 원 벌었어. 6개월간 총 수익이 1200만 원 정도 돼. 1200만 원. 제 연금 7개월치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 게 가능해? 성우야, 요즘 시대가 다르다고.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연 2%도 안 되잖아. 근데 주식은 잘하면 한 달에 10%도 가능해. 영수 씨가 보여준 건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대기업 주식들이었어요. 안전해 보이는 종목들이었죠. 너도 한번 해볼래? 내가 알려줄게.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집에 와서 순자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내는 평생 적금과 예금만 해왔던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일단 조금만 해보고 수익이 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영수 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영수야, 그 주식 투자 나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근데 성우야, 가족들한테는 미리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아,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말할게. 영수 씨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투자 방법을 알려줬어요. 핸드폰으로 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부터 주식 매수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성우야, 그런데 절대 욕심내면 안 돼.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감을 익혀야 해. 하지만 저는 더 큰 돈을 넣고 싶었어요. 500만 원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결국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10%였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순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동창회비 때문에 적금에서 조금 뺐어. 100만 원 정도. 어머, 동창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1박 2일로 제주도 간다고 해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곧 큰 수익을 내서 깜짝 선물로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초보 운이 부른 위험한 착각. 첫 투자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추천해준 삼성전자와 LG화학 주식이 한 달 만에 15% 올랐어요. 1000만 원이 1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50만 원 수익. 평생 은행 이자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영수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그렇지. 근데 성우야,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식 앱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고, 주가가 오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 후,
더 큰 유혹이 찾아왔어요. 영수 씨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온 거죠. 성우야, K바이오라는 회사 들어봤어? 이 회사가 혁신 신약 개발했다는 뉴스가 곧 나올 예정이래. 지금 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바이오 회사는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수 씨의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우야, 나도 이미 2천만 원 넣었어. 정말 확실한 정보야. 내 대학 동기가 증권회사 부장인데 내부 정보라고 해서. 영수 씨가 평생 저를 속인 적이 없어서 믿게 되었어요. 결국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 2,650만 원. 순자에게는 또 거짓말을 했죠. 여보, 은행에서 예금 상품 바꾸라고 해서 잠깐 돈을 옮겼어. 무슨 상품인데? 뭐 복잡한 거야? 금리가 조금 더 좋다고 해서. 두 번째 거짓말. 그때부터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K바이오 주식이 석 달 만에 70% 올랐어요. 1,500만 원이 2,550만 원이 되었고, 기존 삼성전자, LG화학까지 합쳐서 총 자산이 4,2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무려 1,550만 원 수익, 연금 8개월치를 한 번에 번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황홀했어요. 이 돈이면 손자 교육비도 도와줄 수 있고 순자한테 해외여행도 보내줄 수 있겠어.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만약 남은 6천만 원도 투자해서 같은 수익률을 낸다면 1억 5천만 원이 넘겠는데. 그 순간부터 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주식 관련 뉴스만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투자 전문가들 영상만 보고 온라인 주식 카페에서 종목 추천 글만 읽어댔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핸드폰만 보고 있네. 뭐 그렇게 재미난 게 있어? 아,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세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건 마지막 도박. 성공에 취한 저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해 11월 영수 씨가 가져온 확실한 정보가 있었어요. 성우야,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미래테크라는 회사가 정부 AI 국책사업 주요 업체로 선정된대. 내 조카가 공무원인데 내부 소식이라고 해. 그때 제 계좌에는 4,200만 원이 있었어요. 이미 대성공이었죠. 하지만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만약 남은 6천만 원도 다 넣어서 2배로 만든다면 2억이 넘는 돈이면 정말 걱정 없는 노후가 가능하잖아. 결국 남은 노후 자금 6천만 원을 모두 미래테크에 투자했어요. 총 투자 금액 1억 원.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은행에서 특별 상품 가입하라고 해서 돈을 잠시 옮겼어. 6개월 뒤에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상품이래. 6천만 원이나? 그런 큰 돈을 갑자기. 괜찮아. 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래. 걱정하지 마. 네 번째 거짓말.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둔해져 있었어요. 처음 2주간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미래테크가 25% 올라서 1억 원이 1억 2,500만 원이 되었어요. 2,500만 원 수익. 그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주식 앱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도 산책하면서도 심지어 순자와 드라마 보면서도 주가만 신경 썼습니다. 여보, 요즘 딴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네. 무슨 고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드니까
건망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 5번째 거짓말.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더 심각한 건 제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는 순자에게 짜증을 냈고 아이들이 전화 와도 기분 내키지 않으면 대충 받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민철이가 물어봤을 때도 화를 냈어요. 예민하긴 뭐가 예민해. 아빠도 나름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데 평생 아이들에게 화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변한 거니까.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때는 주식 수익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1억 원과 38년 신뢰. 작년 12월 4일 월요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주식 앱을 켰는데 화면이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미래테크가 마이너스 20% 하한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시스템 오류겠지. 하지만 뉴스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래테크가 허위 공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정부 AI 사업 선정은커녕 회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거죠. 화요일 마이너스 15%, 수요일 마이너스 25%, 목요일 마이너스 30%. 나흘 연속 폭락이었어요. 1억 2,500만 원이었던 계좌 잔고가 3,8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8,700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보유 종목들까지 동반 폭락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삼성전자, LG화학, K바이오. 모든 게 빨간색이었습니다. 최종 잔고 2,100만 원. 1억 원 중에서 7,900만 원을 잃은 거였어요. 그날 밤 공원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8년간 성실하게 살면서 한 번도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 없던 제가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영수 씨를 찾아가서 따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성우야, 나도 큰 손해 봤어.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알고 보니 영수 씨도 자기가 추천한 미래테크는 별로 사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큰 돈을 넣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순자에게는 요즘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실제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12월 15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순자가 연말 정산 때문에 은행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여보, 우리 적금 계좌에 돈이 이상해요. 1억이 있어야 하는데 2,100만 원밖에 없네. 그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릎을 꿇고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영수 씨와의 만남, 몇 달간의 주식 투자, 그리고 7,900만 원 손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털어놨어요.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38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38년 동안 우리가 뭘 함께 안 해봤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평생 모든 걸 함께 의논해 왔거든요. 집 살 때도, 아이들 교육 문제도, 심지어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둘이 상의했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결정한 거였죠. 그날 밤 민철이와 지은이에게도 전화로 모든 걸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민철이는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날부터 3일간 우리 집은 장례식장 같았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가져다 준 기적. 3일째 되는 날 아침,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죠. 이혼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보. 앉아서 이야기해요. 순자가 제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화도 나고 실망도 돼요. 38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왜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요. 순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 함께 이겨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함께 해결하자고 하는 아내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됐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요. 그날부터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민철이와 지은이도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남은 2,100만 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에요. 민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달 용돈을 좀 드릴게요. 50만 원씩은 보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아버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 모실 나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63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 절약이었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만 생활하기로 했어요. 남은 2,100만 원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쓰기로 했고요. 순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60세 나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우리 동네 사장님이 순자의 성실함을 알고 고용해 주셨어요. 여보, 20년 만에 다시 일하니까 새로운 기분이네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63세에 새로 일을 구하는 게 쉬울 리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 주차장 관리, 동네 마트 정리.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 130만 원. 젊었을 때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였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되더라고요. 새벽에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일찍 일어나는 주민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경비 아저씨 항상 고생 많으세요. 젊은 직장인이 커피 하나를 주고 갈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순자와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다 이야기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숨기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경비실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 나도 반찬 가게에서 김밥 한 줄 사 먹었어. 이런 작은 것까지 공유하게 되었어요. 투명한 부부가 된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연금 180만 원과 제 경비 월급 130만 원, 순자 아르바이트비 9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의 수입으로 살고 있어요.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로 줄였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꼭 필요할 때만, 용돈은 각자 5만 원씩.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남은 200만 원은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1년 동안 2,400만 원을 모았고, 기존 2,100만 원과 합쳐서 지금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순자와 제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퇴직 후에도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순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오후에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도 해보고. 여보, 우리 결혼 초기 생각나네요. 그때도 돈 없어서 집에서 같이 요리해 먹고 그랬잖아요. 순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지난달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이 모두 집에 왔어요. 민철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여요.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돈 있기 전에는 아버지가 항상 뭔가 조급해 보였는데 이제는 여유로우세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돈이 많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불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순자와 함께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예전 비싼 카페 커피보다 맛있고, 동네 슈퍼에서 사온 과일을 함께 깎아 먹는 시간이 고급 레스토랑보다 달콤합니다.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비실로 출근해요. 아침 8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순자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에는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요. 저녁에 순자가 반찬 가게에서 돌아오면 같이 저녁을 준비해요. 예전에는 순자 혼자 했던 일인데 이제는 제가 도와줍니다. 설거지, 빨래 개기, 화분 물 주기. 이런 소소한 일들이 새롭게 느껴져요. 여보,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순자가 어제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주 순자 생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비싼 선물을 사줬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편지를 썼어요. 순자야, 38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함께 걸어가자.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순자가 그 편지를 읽고 울더라고요. 여보,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돈 있을 때는 이런 편지 안 써줬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용돈만 주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노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할아버지가 직접 종이 비행기 만들어 줄게. 주말이면 손자와 함께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손녀와는 색칠 공부도 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저희의 목표는 단순해요. 건강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값지게 보내는 것. 그리고 10년 후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큰 꿈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꿈이에요. 투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랑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니까요. 영수 씨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들어보니 그분도 결국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은 완전히 끊었고 증권 계좌도 해지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순자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1억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부부가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을 63세에 다시 발견했어요. 혹시 지금 노후자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욕심은 독이고 현재의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 수익이라는 걸 말이에요. 평생 성실히 사신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오늘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